안녕하세요. 오늘도 미니멀리즘과 정리의 가치를 전하는 행복 인생입니다. 미니멀리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집안 정리 정돈하고 물건 잘 안 사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이것도 미니멀리즘의 구성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니멀리즘이란 단순히 물건의 개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은 미니멀리즘에 대해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버릴수록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니멀리즘을 극단적인 절제의 삶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미니멀리즘은 결핍이 아니라 진정한 풍요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미니멀리즘이 가져다주는 10가지 뜻밖의 선물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시간이라는 자산. 미니멀리즘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시간의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두세 시간씩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뒤지고 먼지를 닦고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기는 일의 반복이죠. 하지만 소유물을 절반으로 줄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청소 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리할 물건이 적으니 정리할 시간도 줄어들고 관리할 공간이 줄어들어 청소도 간단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옷장에 30벌의 옷이 있을 때는 매일 아침 10분씩 옷을 고르느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10벌만 남기면 선택의 시간이 1분으로 줄어듭니다. 하루 10분이면 일주일에 70분, 한 달이면 280분, 1년이면 3360분입니다. 이는 56시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옷을 선택하는 시간만으로도 1년에 이틀 이상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시간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책을 읽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미니멀리즘은 바로 이 시간을 선물합니다. 두 번째 선물, 정신적 여유와 평온함. 물건이 많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정신적 부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부하라고 부릅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우리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가 됩니다. 책상 위에 30개의 물건이 있을 때와 5개의 물건만 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집중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건이 많을 때는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저 책도 읽어야 하는데, 저 서류도 정리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지금 하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놓으면 놀랍게도 집중력이 2배 이상 향상됩니다. 더 이상 주변 물건들이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집 전체로 확대됩니다. 거실, 침실, 주방, 모두 필요한 물건만 남기면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평온함이 달라집니다. 마치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숲속에 들어선 듯한 느낌입니다. 잠들기 전 침실을 둘러볼 때 정리되지 않은 옷더미나 쌓여있는 물건들 대신 깔끔한 공간이 보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이는 수면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선물, 경제적 여유의 시작.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이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옷, 잡화, 인테리어, 소품, 최신 전자기기 등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을 계속 구매하게 됩니다. 세일 기간에는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더 많이 사게 되죠. 하지만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 구매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정말 필요한가? 이미 비슷한 것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더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거치면서
충동 구매가 90% 이상 줄어듭니다. 그 결과 한 달에 약 80만 원을 절약한다면 연간 960만 원의 절약입니다. 5년이면 4,800만 원, 10년이면 9,600만 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절약한 돈으로 더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행을 가고 좋은 강의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데 돈을 쓰게 됩니다. 물건이 아닌 경험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금도 생깁니다. 예전에는 통장 잔고를 걱정했지만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 몇 개월치 생활비가 비상금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문제가 생겨도 최소 몇 개월은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은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네 번째 선물,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물건들 사이에 파묻혀 살 때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유행하는 옷을 입고 남들이 좋다는 물건을 사고 SNS에서 본 인테리어를 따라하면서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게 되죠. 미니멀리즘은 이 모든 것을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 기준으로 물건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옷이 유행하는가가 아니라 이 옷을 입었을 때 내가 편안하고 나다운가를 묻게 됩니다. 책장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읽어야 할 것 같아서 모아둔 책 50권을 정리하고 정말 반복해서 읽고 싶은 책 10권만 남깁니다. 그 10권의 책이 바로 나를 정의하는 책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좋아하는 색깔, 선호하는 공간의 느낌, 편안함을 주는 물건의 종류 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SNS에서 본 화려한 인테리어나 유행하는 스타일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물건 선택을 넘어 인생의 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선물, 관계의 깊이. 의외로 미니멀리즘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도 정리하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들,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월 4회 정도 모임이 있을 때는 모임이 피상적이기 쉽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급하게 밥을 먹고 헤어지고 깊은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월 1회 만남으로 줄이면 한 번 만날 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 물건이 적어지면서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훨씬 편해집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온다고 하면 하루 전부터 집을 정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니멀한 공간에서는 30분만 투자하면 언제든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됩니다. 이는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 있게 만들고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값비싼 레스토랑보다 집에서 함께 요리하며 나누는 대화가 훨씬 의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선물, 환경을 생각하는 삶. 미니멀리즘을 시작하기 전에는 환경 문제를 그저 뉴스로만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줄이고 물건을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80% 이상 줄어듭니다. 텀블러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장바구니를 습관적으로 챙기게 됩니다. 새 물건을 사기 전에 정말 필요한지 3번 생각하니 불필요한 생산과 폐기를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옷을 구매할 때도 패스트 패션 대신 오래 입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옷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 벌의 가격은 비쌀 수 있지만
5년을 입으면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이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크게 줄어듭니다. 냉장고에 물건이 적으니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는 식재료가 거의 사라지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구에 미치는 발자국을 줄이고 있다는 생각은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단순히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7번째 선물, 창의력 향상.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입니다. 물리적 공간이 비워지자 정신적 공간도 비워지고 그 빈 공간에 창의력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정신없이 바쁩니다.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쇼핑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진정으로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주변이 깔끔하니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릅니다. 복잡한 환경은 복잡한 생각을 만들지만 단순한 환경은 명료한 생각을 만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깁니다. 수채화를 시작하거나 요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미루던 일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도 미니멀리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가지 색상의 물감 세트 대신 기본 30가지 색만 구매해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원리지요. 이 제약이 오히려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지금까지 미니멀리즘이 가져다주는 10가지 뜻밖의 선물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구매 기준이나 실천 방법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가볍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